날씨가 개운느냐? 이 정도면? 양호하다 이 정도면. 안녕하세요, 우주왔답니다. 집 계속 비가 왔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 안에서 계속 공부만 했습니다. 베트남은 무슨 나라인가, 뭔 짓을 했냐, 그래가지고 이야기할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노이를 한 바퀴 둘러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관광 투어. 일단은 배고픕니다. 배고파가지고 일단 베트남 하면 쌀국수잖아요. 쌀국수 먹으러 갑시다. 그럼 가자. 제가 베트남 좀 돌아다녀 보니까 쌀국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느 집이든 흔하게 있어가지고 맛집을 굳이 찾아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길 가다가 쌀국수 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길거리 음식 느끼처럼 먹는 게 베트남 쌀국수 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 뭔가 쌀국수 집 같죠? 이거는 퀸이고 깔라만시과입니다. 이거에는 베트남 고추, 다른 고추가 맵다라고 하는데 베트남 고추 진짜 매운 것 같아요. 잠깐만. 내가는 퍼보가 아닌데? 이거는 꺼이라고 하고 이거는 퍼보인데 우선은 뭐 제가 시킨 대로 안 나오고 좀 짬뽕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꺼이 같은 경우에는 그 하노이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노이식이 아닌데? 그리고 그 마늘 식초도 없다. 어지러운데? 우선 간단하게 이거 깔라만시 같은 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네. 고추 많이 넣으면 진짜 겁나 매워요. 네. 죽순 넣어주네.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소스 사사사사. 그리고 저는 후추 좋아해가지고 후추. 때깔 보세요. 와씨. 일단 못 참겠다. 일단 한 입 먹을래. 일단 우선 한 입. 베트남 쌀국수에 대해서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고 하면은 쌀국수에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얇은 면인 분하고 시켰던 퍼보라고 해가지고 퍼가 구운 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흔한 그 베트남 쌀국수는 이거보다 좀 더 굵잖아요. 이건 좀 소면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조금 퍼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베트남 쌀국수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제 보기에는 분으로 나왔어요. 분으로. 베트남에서는 또 죽순이 또 유명해요. 왜냐면은 축축하고 습하기 때문에 죽순 이런 대나무가 살아가기 굉장히 최조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쌀국수에서 죽순 준 건 또 처음이네요. 말씀드렸다시피 퍼는 넓적면이고 보는 소고기입니다. 근데 완제로 준 것 같아요. 원래는 소고기를 살짝 그 비스듬히 잘라가지고 슬라이스 해가지고 올려주거든요. 근데 완자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별로 딱히 상관하지 않는 게 쌀국수를 또 먹을 거가지고 원래 예상대로 하면은 넓적 면을 먹고 그 다음에 이런 분으로 가려고 했는데 분이 먼저 나와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꽈이라고 하죠. 네, 튀긴 빵 같은 건데 이거를 이제 담가 먹습니다. 네, 이거는 하노이에서만 볼 수 있는 거고요. 호치민 이런 쪽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와, 맛있다. 와, 보세요. 미쳤죠? 맛은 살짝 바게트 느낌 나면서도 한국 도넛이에요. 하노이식이 딱 그 생각하시면 돼요. 마늘 식초하고 이거 꼬이, 이거 딱 두 가지란 말이죠. 나올 게 안 나오고 안 나올 게 나와버리는 솔직히 음식은 맛있으면 장땡이에요. 45,000원이네. 한 2,5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싸죠? 네. 내 퍼보를 먹고 싶은데 제대로 된 게 안 나왔어. 베트남 쌀국수가 그게 좋은 것 같아. 집마다 특색이 다 달라가지고 매번 새로운 곳에 가도 맛있습니다. 다 기본빵 다 하는 곳이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가격도 싸. 그래가지고 부담도 없이 길 가다가 쌀국수 집이네? 들어가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런 식의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베트남 사람들이 확실히 소식을 해가지고 쌀국수 한 그릇 먹기에는 저희 한국 이 밥심 이게 좀 잘 차지가 않네요. 내가 보기에는 한 그릇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엔 진짜로 하노이식 쌀국수를 먹으러 갑시다. 퍼보? 그냥 퍼보. 그래, 이거야. 진짜 웃기게 마이크가 나가버려가지고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대처를 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고추 넣고요. 네, 그 다음 여기 보이시는 지금 아까 전부터 계속 찾았잖아요. 저게 마늘 식초입니다. 마늘 식초. 하노이식 마늘 식초여가지고 저게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지금 몇 번 넣은 거지만 일곱, 여덟, 아홉, 한 9번 넣었나? 한 9번 넣은 것 같은데 겁나 많이 넣었네.
그리고 저 검정 거는 그 느옹맘 소스라고 해가지고 그 피시 소스죠. 피시 소스도 또 넣습니다. 예, 넣어라. 손 묻었나 보네. 아무튼 피시 소스 좀 낭낭하게 넣어주고, 이게 피시 소스가 꽁얼꽁얼라고 해야 되나? 그런 냄새를 고수가 이 향신료여가지고 막아주고 피시 소스 안에 있는 그 감칠맛만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또 마늘 시켜 왜 또 더 넣냐? 아무튼 뭐 한국인이니까 뭐 마늘 사랑하는 거는 어디 가나 잊지 않는 모습이네요. 아, 다행이네. 한국인이네. 그리고 뭔가 그 이후에도 계속 뭐가 썰 같은 것들을 계속 말하거든요. 근데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봐봐요. 계속 뭘 말해. 근데 뜻을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생각 없이 말했다는 거죠. 그래도 저거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이제 좀 배가 좀 채워지네. 연비가 좀 안 좋아가지고 많이 먹어둬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기본적인 베트남 쌀국수도 먹었겠다. 이제는 커피를 마시러 갑시다. 이게 디저트 또 먹어봐야 되거든. 하노이에 진짜 유명한 카페가 또 있어요. 커피 하면은 물론 베트남 커피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베트남이 하노이에서 이 계란 커피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금 그 다방에 가가지고 이 쌍화탕에다가 이 달걀 노른자 집어넣는 그 느낌인가 싶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대. 그럼 가자. 카페 지향. 헬로. 카페는 굉장히 올드하네요. 아직 옛 것에 대한 것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좋네. Want the egg coffee. Yeah. Is that hot? Is more good? Hot. Yeah. Come on. 베트남 계란 커피입니다. 와우. 계란 커피가 이런 꾸덕한 카푸치노처럼 꾸덕한 살짝 커스타드 느낌 나요. 크림밖에 못 먹는. 베트남이 왜 계란 커피가 유명하냐고 하면은 예전에 프랑스 식민지 시대 때 이제 커피 문화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커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전쟁 때문에 우유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우유를 대처할 것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하노이에서 있는 이 응우엔 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유 대신에 계란 노른자하고 연유하고 설탕하고 그거를 이제 잘 섞어가지고 이런 계란 커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카페가 카페 장입니다. 장. 그 장이 실제로 만들었던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하노이에서 하노이라기보다는 이제 베트남을 가장 대표하는 그런 커피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은 굉장히 꾸덕하고 커스타드 느낌에다가 달짝지근한 연유 느낌이 나가지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계란 커피가 워낙에 유명하니까 다른 곳에서 먹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온 이유는 그냥 사실 상징성 때문에 온 거지. 와우. 굳이 베트남에서 꼭 먹어봐야 될 그 커피를 세 잔을 꼽자고 하면은 첫 번째가 계란 커피, 두 번째는 스어다라고 해가지고 연유 커피에 있습니다. 그것도 진짜 달달구리예요. 원래는 라떼를 만들려고 했다가 방금 말했듯이 우유가 또 없으니까 우유 대신에 연유를 넣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유에서 나온 거기도 하면서도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 조금 덥고 습하고 이런 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유라는 이런 신선식품 자체가 유지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연유를 넣은 건데 그게 이제 스어다라고 합니다. 연유 커피라고 하죠. 그거하고 마지막은 이 블랙커피. 블랙커피 중에서 아이스커피. 세계 커피 수출국은 2위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로부스타라고 하는 종자가 있는데 그게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겁나 맛있습니다. 여기 베트남에서는 그 블랙커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메리카노가 아니에요. 이거 아메리카노라고 하면 모르고 에스프레소하고 아메리카노의 딱 그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간에서 살짝 에스프레소 쪽으로 치우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향하고 그런 풍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메리카노를 진하게 드시는 분들은 진짜 블랙커피 그냥 왔다입니다. 왔다. 그러면은 너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뭘 많이 먹었냐라고 하면 저는 블랙커피를 가장 많이 마셨습니다. 블랙커피가 조금 위스키 같아가지고 홀짝홀짝 이 향과 목 넘김으로 마신 게 왔다입니다. 농축된 커피에 대한 향과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메리카노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맛있네. 4만동 나왔습니다. 한 2,000원 정도 나왔네. 여기는 호안기엠 호수라고 합니다. 네. 이 하노이에서 이 대표적인 이 호수라고 하면은 호기엠이죠. 그냥 하노이에 오면 그냥 무조건 보이는 그냥 호수입니다. 굉장히 큰 호수인데 저기 이제 조그마한 섬이거든요. 저기가 사원입니다. 사원. 네. 다리가 이제 저기서부터 이렇게 있죠.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호암기엠 호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는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에 베트남이 중국 그 명나라죠, 침략을 받았을 때 이 러레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싸웠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어부가 이제 여기서 호수에서 이제 낚시질을 하다가 이게 신비한 검을 찾았대요. 이제 그 검은 용왕이 이 나라를 지키라고 이제 준 거래. 용왕이 줬대. 그래가지고 러레이 장군이 그 칼을 가지고 이 명나라와 싸우게 되면서 그 군대를 무찌르고 나서 명나라와 독립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뒤로 시간이 또 지나면서 여기 거대한 이제 또 여기 호수 또 어딘가에 오씨 깜짝이야. 이 거대한 거북이가 또 튀어나와가지고 막 그 검 내놔라, 다시 되돌려 놔라, 내가 줬으니까 그 검을 다시 돌려받겠다 해가지고 그걸 또 다시 줬답니다. 이거는 내 검이 아니야 하면서 또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굉장히 착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검을 다시 되돌려주고 그 검을 물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제가 그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베트남어 이전에는 한자를 썼다고 했잖아요. 제가 검색을 쳐보니까 호언기엠도 한자더라고요. 그 번역을 하면은 환검호라고 해가지고 반환된 검의 호수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호언기엠이래 여기가. 재밌죠? 그래서 녹손사원 왜 안 가냐고? 입장권 받는데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였다시피 녹선사원 안에는 거북이의 후손이 박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미안해. 도와줬는데 자기 후손은 박제당함. 역시 인간. 딱 꼬맹이들 봐라. 학교에서 방금 나오나 보네. 이 참새들. 참새들 겁나 귀엽네. 베트남 참새들. 얘들아 보이세요? 이 오토바이들. 애들 데리고 오려고 한 거야. 역시 어느 나라나 내 새끼는 내가 지킨다, 그런 게 있긴 있어. 반바지는 하나 사야겠다. 이거 하나 살까? 이거 하나 주세요. 잠깐만. 바지 득템했다. 2,500원. 잘 샀네. 왜냐면은 그 숙소 앞에서는 반바지를 살려 했거든요. 근데 이게 10만 동 달래. 그래가지고 좀 에반데? 근데 여기서 조금 걸어서 나오니까 2,500원이 쭈섰네. 아디도스. 아무튼 베트남 안에서는 짝퉁 시장이 있을 정도로 이 짝퉁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짝퉁 쓰나 진퉁 쓰나 솔직히 길 가다가 안 찢어지고 잘 사용하면은 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말 하기도 좀 뭐하긴 한데 이 짝퉁이든 진퉁이든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입냐에 따라 가지고 짝퉁도 진퉁이 될 수가 있고 진퉁도 짝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입는 사람이 문제다. 아니 문제는 아니지. 그냥 입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명품을 쓰는구나, 아니면 뭐 짝퉁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봤어요? 10만 동에 판다니까 이거를. 저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귀여워. 너 뭐 그렇게 불쌍하게 생겼냐? 근데 지금은 내가 입으면 짝퉁이지. 진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